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 바닥을 확인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맵을 하나 보시게 된 빅세븐들 있죠. 빅세븐들이 거의 다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뭐 애플 말고는 거의 다가 하락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애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일단 빅세븐하고는 다른 것들이 캐펙스 투자가 많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익이 더 많이 창출되고 있죠.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달리 갔다. 즉 말해서 컨슈머 디펜스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월마시라든지 코스코, 코카콜라 이런 것들은 경기 방어주 성격도 있죠. 셀폰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니까 필수 소비재니까 그런 개념에 의해서 주가가 좀 상승했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안 좋았던 종목들은 다른 것보다는 요 종목들이었죠. 즉 말해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실적이 안 좋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프라 가는 종목들, 그 다음 소프트웨어 특별히 어플리케이션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트로픽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인투이티브라든지 서비스나우, 그 다음에 셀스포스 이런 것들, 어도비 이런 것들이 거의다가 하락되는 것이 저번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에 반해서 컨슈머 디펜스 이런 종목들 있죠. 그 다음에 산업재, 이렇게 다우 중심으로는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 리얼 이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틸리티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달리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다음 헬스케어 마찬가지죠. 그다음 금융주도 어느 정도 지금 달리고 있는 모양이 있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시장 자체가 나스닥 위주가 아니고 지금 이제 다우 위주로서 장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손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장이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많이 하락이 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많이 흐려졌죠.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하락되고 있고, 특별히 애플리케이션 가는 종목들이 많이 하락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등달 하락했던 종목들이 있죠.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그 다음 반도체 장비,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일단 다시금 상승이 좀 되고 있다. 너무 많이 하락인데 따른 그런 반발 매수세로서 조금은 증가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같이 따라가는 것들이 아닌데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다가 다시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빠졌고, 구글의 이제 메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캐펙스도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심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소, 오라클, 팔란티는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완전히 시장에 갔다가 이제 위험을 갖다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쪽이다. 저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두 종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 것은 3종목밖에 없겠고, 8개 종목이 다 일단 8개 섹터가 다 상승 중에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승에 있는 것이 하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빠졌던 종목 테크놀로지, 그다음 컨슈머 시큐리티,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빅테크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완전히 좀 눌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쪽으로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우 쪽에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P 500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0.2% 정도 하락했죠. 한 주 동안에 조금 하락했고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우는 2.45% 큰 폭이 상승했고, 그다음 나스닥 100이 좀 많이 하락했죠. 마이너스 1.97%는 나스닥이 조금은 하락세가 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미드캡도 한 4.42%, 그다음 스몰캡도 3.81%, 89%, 마이크로캡도 1.18%로서 주로 소형주하고 다우가 좀 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TD 기준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많이 빠졌던 것은 역시나 나스닥 100이 YTD 기준으로 좀 빠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 실적이 안 좋은 것은 나스닥 100이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치주하고 성장주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스닥 가치주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에 2.3% 정도 상승했죠. YTD 기준으로서는 4.97%나 상승했다. 1월 1일 기준으로서 상승폭이 좀 더 많죠. 반면에 성장주는 이번에 1.96% 하락했고, YT 기준으로서도 1.19%가 하락했다. 그래서 지금은 밸류스닥 쪽으로 가치 중심으로 장이 이끌어가고 있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글로벌 에쿼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월드 에쿼티 자체도 한 5일 동안 0.54% 상승했고, 그 다음 이머징 마켓이 좀 많이 상승했죠. 1.53%, 미국을 제외한 그런 세계도 1.83% 거의다가 다 상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 자체가 완전히 죽었다.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일단 변동은 있겠지만은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월드 에쿼티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으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회사는, 나가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YTG 기준으로서 18%나 상승하고 있죠. 5월 동안도 1.4% 상승하고 있는데, 브라질이 가장 잘 나가는 이유는 결국은 원재료라든지 소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물건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잘 가고 있다.
자, 그다음 재팬도 잘 가고 있죠. 재팬이 요번에 4.29% 상승하면서 10.73%를 상승하고 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요런 것들은 돈을 풀겠다. 윤전기 돌려서 돈 풀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나라,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원재료가 있는 나라, 자, 그런 나라들이 지금 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차이나는 아직까지 돈 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고, 자, 미국은 뭐 그게 플랫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영국, 독일이라든지 영국 이런 데도 조금씩은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진 않은 가운데 있는 것이 월드 에쿼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장기채 한번 보겠습니다. TLT 20년짜리 한번 보시게 되면 5일 동안 0.47%, 뭐 크게 일단 상승은 없죠. YTG 기준에서 0.44%다. 장기채가 일단 금리가 내려가야만이 국채가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있다. 플랫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장기채가 내려가기보다는 좀 플랫이라든지 뭐 4%에서 4.25 그때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4.3 훌쩍 넘긴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은 좀 조심해야 된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커머니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아직도 골드가 5일 동안에 지금 2.36%나 상승되고 있다. 그래서 YTG 기준으로서 14%는 아직까지 상승되고 있죠.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 쪽에는 계속해서 자금이 모인다. 그 다음 실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락했죠. 이번 주 많이 하락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YTG 기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플래티늄 이것도 조금 일단 좀 5일 동안 내려왔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일이 있죠. 지금 가스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5일 동안은 좀 많이 내려왔지만은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이란과의 전쟁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상승돼 있는 상태에 있다.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금 쪽으로 아직까지는 시세가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값이 내려온다 해서 막 급하게 꺾이진 않는다. 근데 실버는 항상 조심을 좀 하자.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커런시 한번 보겠습니다. US 달러는 0.6% 정도 상승하고 있죠. 근데 YTG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하락세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골드는 아직도 뛰고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당연히 골드하고 반대니까 아직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파운드라든지 유로, 그 다음 옌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하락했다. 이건 상승하니까 이건 당연히 하락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YTG 기준은 조금 혼조세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지수는 아무래도 100을 갖다 돌파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의 밸류에이션 22.1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좀 되고 있으니까 뭐 큰 폭에 내려온 건 없죠. 지금 모습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큰 폭의 밸류에이션 상에서 지금 큰 폭의 하락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밸류에이션 역수가 지금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요거 자체가 지금 이제 금리 이전 4.2보다 큰지 그걸 봐야 되겠죠. 주가 수익률 자체가 크면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도 뭐 충분히 이쪽에다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주게 되면은 1 나누기 지금 모습에서 22.1이죠. 그래서 1 나누기 22.1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모습에서 본다면은 4.5 정도 나타나고 있죠. 4.5%가 정도가 주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의 주가 수익률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금리보다는 조금 더 일단 높게 형성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상승의 여력이 있는 거지. 그 자체가 뭐 상승의 여력이 없다고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는 충분히 반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이 뭐냐면 채권에다가 이쪽에 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채권 쪽으로 완전히 간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주식에 어느 정도 수익률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다우라든지 이쪽으로서 지금 장세가 모이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낮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완전히 지금 이제 그렇게 고평가돼 있다. 자, 그렇게 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IT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지금 이제 P 레이쇼를 봤을 때 24.4배수로 상당히 많이 내려갔죠. 옛날에 30배수가 훨씬 넘어갔는데, 자, 그러니까 30배수 넘어갈 땐 좀 조심해야 되겠고, 이제 20배수, 24배수까지 왔으니까 그 S&P 500 지수하고 비슷한 모양이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많이 빠진다면은 그럴 땐 조금씩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엔비디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빠질 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아무래도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충분히 반발 매수세가 170불대에서는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산업재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25배수나 받고 있습니다. 좀 고평가돼 있죠. S&P 500보다는 좀 고평가돼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고평가돼 있다 해서 주가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많이 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조정은 또 있을 수가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 방산이라든지 우주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산업재 중심으로 장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주 동안에 S&P 500의 지수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과 상승이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십자가 되고 있는데 한 3%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린 그런 상태에 있죠. 자, 이럴 때는 매매할 때 아니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 누차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일단 완전히 꺾이는 하락세인지 아니면 상승세인지 그거만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왼쪽 어깨냐 아니면 오른쪽 어깨에서 내려가는 찰나냐, 자 그것만 보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왼쪽 어깨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금리 하락기에 있는 거지 금리의 상승기에 있는 게 아니죠. 자, 금리 하락기에 있다는 말은 케빈 워시가 아직까지도 금리를 하락하려는 그런 의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것보다는 이제 페드 의장이 케빈 워시로 바뀐다. 그러니까 페드 의장이 누구냐 했을 때는 케빈 워시냐, 케빈 워시가 아니고 페드 의장은 트럼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페드 의장이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과연 금리를 상승시킬 거냐, 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페드 의장은 저 케빈 워시가 아니고 트럼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트럼프는 반드시 금리를 내린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얘를 뽑았던 이유도 결론은 금리를 내린다는 입장이 있는 거지 금리를 올리려는 입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이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갖다가 케빈 워시로 보는 게 아니라 트럼프로 보시면 된다. 트럼프가 과연 시장을 망가뜨려서 자기가 선거도 있는데 공화당이 완전 불패를 해서 자기가 이제 젤에 가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50석 이상 되고, 만약에 뭐 60석 이상이 60석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50석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원까지 다 탈환된다 민주당이.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못 하고 결국은 일단 뭐 임피치 당하겠죠. 자, 그런 식까지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뚫고 계셔야 되겠고, 조금은 눌림목은 있겠지만은 시간상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왼쪽 어깨다 생각하시고 눌리면은 많이 눌리면 다시금 갈 수 있으니까, 물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사시면 되겠지만 없는 분들 안에서는 잘 견디시면 다시금 반등이 될 수가 있다. 저 개념을 가지고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S&P 500과 다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개 다 주봉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일단 고점을 갖다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하고, S&P 500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하고 가는 모양이 있죠. 반면에 다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S&P 500을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주봉입니다. 두 개 다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이쪽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의 장세는 가는 쪽에다 투자를 하셔야 되지 이쪽에다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많이 간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신고가 내는 종목들은 많이 가는 겁니다. 자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이 몰리는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지, 자금이 안 몰리는 쪽으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 지금의 자금이 몰리는 쪽은 아무래도 방산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게 또 나중 되면 좀 바뀌겠죠. 근데 지금의 상반기까지는 이쪽에 많이 가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생활고 있죠. 어포더빌리티에서 생활고를 갖다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선거에서 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테크족보다는 이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들이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S&P 500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스닥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는 20주선 이쪽을 깨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아직까지는 20주선에 계속 지지받는 그런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약하다는 겁니다. 좀 쌍봉의 개념도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주식은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다우 쪽에 일단 가자. 떨어진 종목이 많이 가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떨어졌죠. 이 떨어졌다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이 나온다는 거겠죠.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받아내면서 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우 같은 거는 일단 돌파하면서 가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금 없이도 충분히 일단 조금만 매수세만 들어오면 더 많이 간다. 그래서 지금 가는 종목들은 다우 쪽에 해야지, 나스닥이랑 이쪽보다는 이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S&P 500 지수와 러셀 한번 보겠습니다. 러셀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물론 많이 빠졌습니다. 러셀 같은 거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마이너스 적자 기업들 있죠. 그래서 실적이 안 맞춰주는 종목들은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 있는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다. 해서 철저하게 실적 중심으로 실적이 좋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충분히 갈 수 있다. 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충분히 반등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번에 투매가 나와가지고 안 좋았던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은 좀 기다리시면은 아무래도 연말로 가면 좀 많이 상승하지 않겠는가. 일단 트럼프가 적자를 갖다 마이너스 기업
기업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를 많이 내리게 되면 어느 정도 그때부터는 좀 반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틀 때는 아니고 제가 많이 하락했던 분들은 일단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제 적은 종목들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도어 이런 것들 사람들의 심리 한번 보시고 개인들의 심리, 그다음 코카콜라든지 CVS, 그다음에 스포티파이 이런 것들 체킹하시고, 그다음 노비누드 있죠. 이런 것들 체킹하시고, 자, 포드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쇼피파이라든지 벌티브, 그다음 유니티 이런 것들도 한번 체킹하시고, 그다음에 엠러빈, 그다음 네비우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다. 코인베이스 마찬가지고, 그다음 핀터레스트라든지 아리스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좀 이제 모더나 이런 쪽, 요 정도는 한번 체킹하시면서 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경제지표 있는데 경제지표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뭐 CPI 지수들 있죠. 물가하고 고용 있죠.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리, 아무래도 이제 30년물, 10년물 이렇게 금리 입찰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unemployment rate 있죠. 실업률 이런 것들. 자, 그런데 다음 주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다. 자, 리테일 세일즈 있죠. 요것이 Tuesday 화요일 날 나오고 있고,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웬즈데이가 좀 중요한데 난판 페이롤 이런 거 고용, 그다음 unemployment rate 있죠. 실업률 이런 것들 나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 아침 8시 반, 그다음 10년물 금리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Thursday 목요일 날 또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다음에 30년물의 옥션 이런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라이데이가 아무래도 CPI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월가의 격동적인 한 주 동안에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한편 시장 내부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달리 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월가가 극명하게 대비된 두 개의 시장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큰 폭의 일단 수익을 안겨줬던 인기 모멘텀 투자 전략이 마침내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미국의 고베타 모멘텀 지수에 따르면은 수요일에 인기 모멘텀 주식들이 2022년도에 차기 하루를 보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수익률이 안 좋았다는 거죠. 요번에 일단은 수요일 목요일 주가가 빠질 때, 자, 그런 식으로 지난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번 주에 많이 올라갔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우가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 자세히 봐야 될 것이 RSP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RSP는 요거는 일단 이퀄 웨이트 방식입니다. 정말 시가총액이 아니고 지금 동일 가중 방식이죠. 그래서 대형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빼고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아니고 지금 동일 가중 평균을 했을 때는 이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근접하고 있다. 지수 자체는 다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주 외에는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장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나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퀄 웨이트로 했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시장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자체가 두 가지 유형의 시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시장은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레버리지 많이 사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장을 갖다 먹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투자하는 시장. 다른 하나는 투자 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시장. 투자해 놓고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변동성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 저 그냥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 자, 그렇게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병행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면 적극적인 투자가들 있죠. 요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갖고 가는 시장이다. 인기 있는 주식과 업종 사이를 오가면서 거래하면서 해당 업종이 인기를 잃으면 주가는 바로 하락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모멘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때는 가치평가보다는 투기 심리에서 많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투기 심리에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빠지게 되면은 급격하게 더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중요한 시사점 역시도 투자 심리와 더불어서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 전반에 걸쳐서 변동성을 야기하는 가운데 앞으로 더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자체는 비트코인의 일단 움직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만약 여기서 큰 폭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이 좀 꺾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옆으로 눕는다든지 약간 반등이 일어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이 그렇게 큰 폭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점에서 계속해서 일단 내려올 때마다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큰 폭으로 내려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대신에 일단 변동성이 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옆으로 받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되지 않겠는가 해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큰 폭이 내려가지는 않고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7선선을 갖다가 돌파하는 데서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들고 가는 장세지 여기서 팔고 다시금 사는 것도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상황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6,50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경우가 있는데, 자, 존립이 결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장은 이미 입장을 밝히고 있죠. 빅4 같은 것들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막대한 AI 투자 행보에 대해서 시장은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은 계속해서 일단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안 좋아하면 안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이익이 충분히 앞으로 난다. 자, 그 생각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빅4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2010년도에 AI 인프라에 6,500달러 투자한다. 이는 2025년도보다도 60% 증가한 수치가 되고 있고 예상치를 1,500달러는 초과한 것이다. 계속해서 돈을 갖다 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본 지출 증가로 인해서 일부의 대기업들의 주가가 하락되고 있고 매출의 성장을 갖다가 지출이 앞지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앞지르고 있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주요 기술 기업들의 용량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당장은 수익이 안 나는데, 자, 그럼에도 인프라 수요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일단 지금 이제 캐펙스를 투자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년 전에 기업들의 자본 지출의 증가가 월가 혁신의 신호로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네 곳들, 빅4의 네 곳 자체가 2010년도 아르헨티나의 GDP하고 거의 다 똑같은 계획이다. 자,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관심이 높아졌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알파벳, 아마존, 자, 마소 이런 주가가 모두 다 급락을 했죠. 그런 것들은 투자 계획에 매출의 성장세와 같은 경쟁적인 소식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자, 메타도 처음에는 상승세였지만 며칠 만에 상승분을 모두 다가 반납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거의 다가 하락되는 가운데 있다는 거겠죠. 계속해서 캐펙스를 발생함으로 인해서 하락되는 것이 지금 시장의 위치다. 저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4의 입장에서는 세대를 아우르는 기회인 동시에 사업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경쟁 심화로 인한 기업들이 AI 기술의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전 세계 사람들이 검색하고 쇼핑하고 광고하고 코딩하는 방식을 다 바꿔버릴 것이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생존의 문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투자 안 하면은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시장이라면은 그에 상응하는 그런 가격은 매일 느끼시겠지만 지금은 합리적인 시장에 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번에 한번 밀리면은 다 끝이 난다. 그 생각으로 계속해서 자본을 갖다 붓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조 달러 만약에 투자하게 되면은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얻어야 되는데, 자,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매년에 한 1,000억 달러 정도의 프리캐시플로의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실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대한 현금 흐름 창출 기업에서 막대한 부채 기름으로서 부채 발행 기업으로서 변부하고 있다.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현금을 창출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부채 발행 쪽으로 기운인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아마존이 올해 한 2천억 달러 정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2010년도 되면 마이너스의 잉여 현금 흐름으로서 경험하는 최초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프리캐시프로가 이때까지는 상승이 되면서 돈이 남았는데 이젠 더 이상 돈이 안 남고 도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해가지고 부채를 갖고 계속 돌리는 거 아니냐. 저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오라클과 같이 주가는 더 하락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구글과 아마존 이런 데 클라우드 사업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또 가속화되면서 두 회사 모두 4분기에는 시장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성장률도 있었다. 오픈 AI냐면은 엔트로픽 이런 데서의 모범 기업들에서 실제 활용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의 AI 제품의 수익과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입증을 해야만이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그것이 안 되면은 반등이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땐 이 문제를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메타의 매출현지 투자 수익률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마크 저커버그 CEO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지금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다. 아직까지 언제가 될지는 이런 막대한 투자가 언제가 결실을 맺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감 자체를 통해서 자본 지출이 계속해서 되는 한은 주가가 바로 반등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빅4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플랫이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이 있다든지 시간과 기간 조절 좀 더 많이 거쳐야 된다.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일단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추세가 올라가다가 좀 꺾여 있죠. 현재 상승 추세가 좀 꺾였다는 게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꺾였다는 말은 하락으로 좀 세력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또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 라인대를 지키면서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됐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주가 자체가 한번 이 추세가 꺾이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상당히 매도세가 계속해서 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거래하시고, 그때 섣불나게 여기 400불대, 380불대가 완전히 지지됐다, 그렇게 보기도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간과 시간 조정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옆으로 눕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N자로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일단 이런 것들 길게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들고 갈 때지 팔 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해서 위에서 놀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왔다 갔다 등락은 심한데, 자, 일봉도 마찬가지로 일봉에서도 바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요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밸류에이션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습에서.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년 차 있죠. 그 3년 차에서 엔비디아의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한 18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월맛이 지금 이제 39배수, 40배수 정도 받고 있고, 코카콜라가 22배수, 그 다음에 이제 펩시가 17배수, 코카콜라보다도 더 적게 받고 있다는 거죠. 밸류에이션 자체가 월맛보다는 말할 것도 없겠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바로바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엔비디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가진 않고 170불대 좀 빠질 때마다는 우리가 들고 가셔서 사셔서 들고 가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오라클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클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에서도 200주선을 갖다 돌파하면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200주선을 갖다가 주봉에서 내려왔던 폭이 별로 없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아주 일단 안 좋아할 때, 그럴 때만 한 번씩 빠졌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이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 어떤 식으로 경영진이 이야기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특별히 밸류에이션 상에서 본다면은 P/E가 19배수죠. 섹터 평균이 23배수고 5년치도 21배수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보다는, 물론 단기적으로 매수하셔도 좋겠지만 좀 있는 분, 물리신 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구글의 주봉 차트입니다. 구글의 주봉 차트도 좀 상승은 되고 있는데 조금은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 있죠. 많이 올라가서 좀 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형태의 3등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되고 있죠.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조금의 약간의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모양이 있다, 주봉에서. 자, 일단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유로 본다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는 겁니다. 28배수 정도 되고 있고, 섹터가 14배수, 그 다음에 5년 평균도 23배수니까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그 다음 주가가 바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쉬었다가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거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좀 매수 관점이고, 여기서부터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마소 한번 보겠습니다. 마소도 여기가 일단 바닥이다, 주봉입니다. 바닥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가운데 있죠.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어느 정도 일단은 지금 이제 쌍바닥 렌즈 이런 게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봉에서. 근데 섣불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좀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조금은 기다려 보자. 자, 물론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거의 다가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섹터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5년치 평균보다도 낮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고평가됐던 것들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물론 길게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보신다는 분들은 조금씩 사서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없겠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 돈 없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자, 확실하게 올라설 때, 자, 그럴 때 사도 문제가 없으니까 조금 더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의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다가 좀 꺾여 있는 상태 있죠. 일봉으로 본다더라도 좀 많이 올라갔던 폭을 갖다가 거기다가 내려가면서 다시금 하락되면서 박스권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아직까지 수익이 언제 얼마만큼 정확하게 많이 지키될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내용에서 주가가 반영되지 않겠는, 그래서 섣불하게 바닥이다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 관망의 시간이 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빅테크들이 바로 올라가기는 현재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엔비디아는 조금은 상승한 여력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실적이 좀 나빠서 조금 하락되는 가운데 있죠. 물론 이런 데 좀 잡으셔서 좀 길게 보시면서 갖고 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는데, 자, 그런 분들한테 시간이 많은 분들은 문제가 없다. 자, 그런데 시간이 없다거나, 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지금 생각하신 분들한테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이런 것들은 우주라든지 소비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 200일선 근처에 있을 때 있죠. 이럴 때 조금씩 담아가시면은 크게 일단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는 거지 좀 테크주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현금이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제 다우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럼에도 좀 밸류에이션이 약간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 32배수니까 섹터 평균이 23배수, 5년치도 28배수다. 그래서 좀 많이 좀 고평가, 약간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많이 그렇게 큰 폭의 고평가는 아닌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많이 직전 고점까지 갔을 때 있죠. 이럴 때 갔을 때는 또 일부 익절하고, 자, 나머지는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되지 않나.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